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당시 변호사, 김현지 사무총장이겠죠 당시에. 사무국장. 2004년 영상이죠. 김현지 사무국장. 네. 네. 김 국장과 이 변호사의 모습을 잠깐 한 번 더 보여드린 다음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던 이기인 사무총장한테 한번 구체적인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이제 추정컨대 2004년 3월, 그러니까 막 몸싸움을 했었던 건 3월 25일이고, 네. 요때는 이제 본회의장 아닌데 이게 3월 24일입니다. 네. 이제 본회의라고 하는 건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가지고 보류든 부결이든 가결이든 그 상임위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회부해가지고 최종 처리하잖아요. 근데 요날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성남시립의료원 조례가 보류 조치되고 난 이후에 김현지 씨와 이재명 변호사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본회의장 점거해가지고 의원들이 처리 하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을 데리고 이렇게 점거하는 영상, 점거하는 그 실황을 마침 당시에 이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영상 녹화 시스템에 의거해서 저렇게 녹화가 된 거죠. 저 뒷부분에 다리 꼬고 앉아 있는데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제가 어저께는 발견을 못했는데 말입니다. 네. 일단 뭐 저도 뭐 사장님이랑 얘기를 할 때 다리를 꼬고 앉아야 됩니다만, 정말로요? 그렇죠. 저 다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다리가 길죠. 기니까 네. 일단 한번 다리를 꽈주는데 네. 다리를 꽈주지만 저렇게 옆으로 이게 의자에다가 저 팔을 기대지는 않거든요. 저건 이제 아주 삐딱하게 그쵸. 누운 상태에서 네. 반대쯤 누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월급쟁이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의도가 뭐 이걸 하자 안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다리는 꽈도 크게 이제 뭐 얘기하는데 건방지다는 느낌은 저 우리 없지만. 유튜브 사장님이 보고 계세요. 아, 진짜요? 적절하게 수위 조절하십시오. 네. 네, 그런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팔을 걸친다? 저거는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기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좀 네. 그 거만한 직업군이잖아요. 그쵸, 그쵸. 옛날엔 그랬어요. 네. 다리 꼬는 것도 기자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아, 일반 맞아요. 직장인들이 저렇게 네. 보스 앞에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다 네. 고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요, 네. 사실은 저희 시청자들 또는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영화를 봤더니 한국 상황인데 기자가 부장 책상에 걸터 앉아서 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어떤 신문사를 막론하고. 근데 저기를 보면 굉장히 대등한 관계다. 저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네. 당시에 김현지 씨가 29살이었고 이재명 변호사는 41살이었다. 뭐 이렇게 대충 정할 추론이 수 있죠. 되는데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 김현지의 위상은 어땠습니까? 성남에서? 그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국장이었었으니까 예. 어쨌든 시민단체의 일원이었고 네. 각종 이대엽 시장과 김병량 시장이 내놓는 그 어떤 시정의 방향들에 대해서 네. 실시간으로 비판해오고 네. 항상 기사에 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었었고 네. 또 적어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아 참 불편한 사람이다. 아, 그러니까 뭐 시장이 뭐만 한다고 하면 예, 다짜고짜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네, 네, 비판했었던 사람이니까 예. 일반 시민들한테는 인지도가 없었어도 예. 공무원들 사이에서 내지는 시정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시정 고관여층들 사이에서는 예, 예. 김현지 씨는 상당히 좀 불편하고 네. 어려운 존재였다는 건 알 수 있는 어. 거죠. 그리고 저렇게 다리를 예. 꼬는 것도 그냥 다리만 꽉구나가 아니라 예. 의자에 이렇게 몸을 맞아요. 기대고 다리를 꼰다라는 거는 예. 뭐 누가 우위다라까지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변호사로 하여금 저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그 관계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근데 지금 또 마침 대통령과 부속실장이고 도지사 때도 도지사와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분명 그건 산하 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죠. 재야단체에서 활동했었던 저렇게 대등한 관계를 보면 네. 직위는 이렇게 주겠지만 결국 관계는 이렇게 대등하니까 아주 민감하거나 네. 뭔가 본인이 아주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좀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네. 그런 관계라는 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준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사실 두 분을 20년 전을 위한 데서 보면 저 인연은 이미 저 당시에도 상당히 친문감 내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동지의식 뭐 이런 게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저는 어쨌건 이 그 정치적인 감각이라는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네.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꾸만. 아. 결국 이제 정권이 윤석열 그 정부가 네. 이렇게 된 거에 결국은 저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였다고 보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 서기 시작하셨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더 빨리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이 이재명 정권에서의 김현지라는 사람의 존재, 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라는 국민들의 그 의구심이 네.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그래도 어쨌건 공개석상에 공개된 존재였어요. 네. 활동하시는 것도 국민들이 다 보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비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사진을 어떻게 찍었다. 근데 이분은 그야말로 정말 그 베일 속에 완전히 가려 있는 존재예요. 공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이나 이런 거를 20년 전 것만 보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20년 전 거 맞죠? YTN 거 그거 맞습니다. 봤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겠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 국민들의 의구심이 쌓이는데도 결국 특별감찰관을 도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이재명 정부도 이제 같은 길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특별감찰관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발단과 비슷한 전개,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면 결국은 결론도 똑같아지는 것 아닌가? 네. 이제 국가에는 비극이 되겠지만 그런 뭐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은 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선닷컴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데 뉴스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 설명을 해드린 조선 멤버십 전용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뉴스를 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낸 뉴스가 이거였어요. 조이대가 1도 화상이라면 김현진은 3도 화상이다. 오. 이게 구글 트렌드로 검색을 해서 네. 이제 배종찬 여론 전문가가 이제 분석을 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여기 보면 조희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물러나라고 하고 이게 삼권 분립을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사실 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차대하게 위험한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이 구글에서 검색하는 비율을 찾아보니까 네. 조희대가 1이라면 김현진은 3이더라. 아. 어허. 네, 그래서 네. 이 배종찬 실장의 소장의 분석으로는 네. 이를테면 다른 키워드랑 계속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김현지 같은 경우는 김현지 남편은 누구, 뭐 이재명과 김 실장은 어떤 사이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구글 트렌드로도 이게 검색을 이게 튄다는 거예요. 네. 데이터에서. 네. 그래서 또 구글 또 트렌드에 보면은 김현지, 김혜경, 김부선 이렇게 비교한 구도도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삼김이네요. 그렇죠. 네. 아, 삼김이네. 그 다음에 김현지라는 키워드는 비선 실세라는 키워드랑도 붙을 수가 있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가 이를테면은 사법권의 독립, 그 다음에 사법권 훼손 이런 식으로 식자층에만 다소 한정된 그런 주제라면 네. 김현지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김현지 그래서 남편은 누군데 네. 김현지 학력은 뭔데 그 뭐 김현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도대체 호영호재하는 사이야 무슨 사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다른 키워드를 갖다 붙일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슈의 폭발성이 훨씬 크다 이런 아니, 전망을 하고 한마디로 있더라고요. 네. 조이대보다 김현지가 훨씬 재밌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저희 시청자들이나 우리가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점심 네. 저녁 자리에서도 네. 누구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신에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물고 들어서 궁금해했다. 네. 네. 그 플러스 한 가지 더 이 요인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인가 김현지 실장인가라고 봤을 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잘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전 사실 뭐 대법원에 갈 일이 없어요. 예. 근데 김현지 실장은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네. 대선 자금도 막 주물러 썼던 그 녹취록이 다 나왔었고 변호인 교체도 다 몇 번 서주환 변호사한테 4번 5번 전화해서 질책하니까 그만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 예컨대 부동산 정책 이런 거에는 김현지 실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이건 바로 내 생활 문제지 않습니까? 아. 우리 집안의 문제고. 네. 그러면 저는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렇게까지 국정에 깊숙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쩌면 이게 대통령이야 부통령이야 싶은 저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단지 흥미와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거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될 권리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PD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정권 말 같은 기분이 든다고. 김현지 씨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김현지 씨 네. 자꾸 베일에 계속 두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그렇고 네. 이 사람이 휘둘렀던 어떤 전횡들. 네. 우상호 정무수석도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초기에 이 정권 초기에 시스템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김현지 씨가 청와대 행정관 수백 명의 인사를 다 했다. 이런 말을 왜 해요? 스스로? 근데 사실 그거는 권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월권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정상화 됐다라고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앞에 했던 얘기 앞에 같아요. 이제 전제 조건을 하나 깔아놓는다는 그러니까- 것이 뭔가 네. 실토를 하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어떠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권 초기 시스템이 안 잡혀 있었지만 더뎌도 제한된 그 시스템 내에서 인사를 하는 거지 특정한 누군가에게 그 권한 테두리 바깥의 권한을 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정무수석부터 먼저 인터뷰에서 그 인증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요즘 연일 뉴스타파에서 이재명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연재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특활비를 총괄하는 것도 총무비서관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도청 내지는 시청 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총무비서관 있을 때의 문제들이 이미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 일은 계속 커질 겁니다. 이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이 의혹은.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여권에서 말하기를 선거는 우리는 김건희 선거만 치르면 돼. 그러면 승세를 잡을 수 있어. 맞습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거꾸로 예. 야권에서 앞으로 선거는 김현지 선거로 치르면 그러네요. 돼. 그러면 우리 승세 있어.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령 내년 5월까지 네. 김현지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김현지 문제는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고 그 베일을 걷어내지 않는 한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납득을 하겠어요. 네. 그러면 김현지 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옛날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되니까 그러면 해외로 내보내자 이런 거였잖아요. 네. 어디 네. 가서 봉사하든지 예. 해외 아프리카 가서. 그때 소록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 네. 그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계속 갈 것이다. 아니 근데 이제 일단 민주당에서는 일단 김현지를 보호하자라는 마인드를 더 강력하게 갖게 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어저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엊그제까지는 김현지가 국감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국민의힘 음해에 따라가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생길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김현지가 국감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물론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은 나가야 되겠지만 굳이 지금 실장인데 나갈 필요는 없다.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 전날까지 그 전에 했던 얘기랑 완전히 배치가 돼요. 그 지난 주말에 화제가 됐었던 기사가 이거잖아요. 나는 김현지한테 나가라고 했다. 네 똑똑한데 나가서 그냥 오히려 헛소리한 사람 있으면 강력하게 대처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현지가 저 안 나간다는 말 안 했어요 라는 그 기사가 막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네. 예. 근데 며칠 사이에 지금 바로 말을 뒤집은 거예요. 나갈 필요가 없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바뀐 것이 네.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지 아니면 네. 김현지 실장한테 항의를 받은 것인지 네. 아니면 민주당 내 그 후배 정치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는 것인지 그쵸. 아니면 개딸들이 혹시 모종의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닌지 네.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예.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고 또 박지원 의원 얘기하는 중에 정말 모순적인 부분을 찾는 게 이거예요. 아니 고등학생 아들 둔 엄마 한 사람의 아내인 그분한테 말이야 안방마님이라는 둥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고 말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일종의 모욕감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부속실장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얼마나 모욕을 줬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줄리라 마녀사냥, 그러고. 예, 마녀사냥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막 이렇게 했었고 안방마님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요. 이게 모욕적인 표현인가요?
그러니까요. 아 거기서 안방마님이라는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안방마님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읽히니까 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근데? 그 모르고 있었는데 네. 박지원 의원이 그 말을 먼저 하니까 저는 그때 알게 됐거든요. 자요 버티기. 빨갱이라고 누가 그랬죠? 네. 김현지 실장한테 안방마님 누가 그랬죠? 이걸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누가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빨갱이 국민의힘 그것은 없을 텐데.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의 연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지 빨갱이라고 말한 게 그렇죠. 아니죠. 그렇진 않았죠. 네. 다만 이제 이거를 박정훈 의원은 본인의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말이 오히려 더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차례 안방마님이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아. 그럼 그때 박지원 의원은 뭐 했나요? 분노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안방마님이라고 했을 때 분노하지 않다가 본인의 진영에서 김현지 한낱 진짜 뭐 선출직 권력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은 평화 그 직위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은 안방마님이라고 정치적 수사를 곁들인들 그걸 갑자기 감싸겠다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전 이렇게 갑자기 기류가 바뀐 건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핸드폰 교체 그 기사가 난 이후부터 갑자기 박지원 의원이 아. 예, 기류가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뭐 물론 뭐 14%에서 17% 김지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약정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2021년 뭐 10월, 2021년 12월, 2022년 9월 이렇게 바꾼 그 어떤 지점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 이거 나오면 김현지 실장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까? 네. 라고 하는 그 불안감 내지는 민주당에서 판단했을 때 더 이상 이거는 엄호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는지 박지원 같은 다선 의원이 저렇게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엄호가 불가능하다. 나와봐야 민주당이 손해를 보겠다라는 정부적 판단이 앞섰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총장님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한미일보인가요? 그 인터넷 매체. 한미일보. 이제 거기서 그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때 김현 의원이 고발을 했어요. 음. 제 생각에는 김현지 본인이 고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박정훈 의원이 휴대폰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성윤 법률위원장이 또 고발을 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김현지 법률 대리인당 이거 어떻게 봐요? 근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비서관인데다가 네? 부속실장인데 왜 선출직 권력들이 나서가지고 대리 비판해주고 대리 논평 내주고 대리 고발해주고 이게 뭐하는 도대체 당의 역량을 한 명의 부속실장한테 왜 쓰는 겁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김현지가 실세다라는 걸 민주당이 지금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그러네요. 꼴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떠한 정부에서도 총무비서관이 선출직 권력들로 하여금 그렇게 비판받고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이렇게 두둔하거나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법률 대리인도 자처하고 고발도 자처한다는 것은 김현지 절대 지켜라고 하는 건 민주당 스스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는 사법 개혁안을 보면은 앞으로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바꾸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부터 벌써 고소 취하하고 그러네요. 김현지 본인이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현지가 왜 고소를 해? 라고 하면 김현지가 고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김현지 한번 본인이 그러니까. 고소를 하면 본인이 사법기관에 가서 그렇죠.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때 또 기자들한테 노출이 될까봐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보면은 정말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일종의 대행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거를 고소고발전에 나서고 있다. 이건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김현지 눈에 잘 보이면 네. 지방선거든 다음 공천이든 아. 가능하겠다. 와 이거 확실한 애널리시스가 나왔습니다. 네. 와. 그래서 이 애널림. 다른 와.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은 그냥 가만히라도 있습니다.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네. 근데 지금 유독 김현지 씨에 대해서 아주 좀 무리하게 두둔하거나 네. 고발을 앞세운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네. 아. 특히 뭐 다음 공천에서 좀 뭐 어렵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 분들 네. 이런 사람들 지금 나서가지고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것이 더 점수가 많을까요? 김현지를 대신해서 고발해 주는 게 점수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오전에 김어준 방송 나갔다가 오후에 김현지 씨 논평 한번 내면 그거는 이제 완벽하죠. 세트로 이거는 다음 공천 확정이다. 네. 좌현지 우어준 해가지고 자현지 우어준. 아 예. 야, 그렇게 하면 진짜. 이제 다음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다. 네. 쨍하고 해뜰 날 함께 가자